하루에 뭐 새벽에 한 5대씩 들어왔죠. 사실상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결국은 폐기물 투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공서에다가 사기를 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해요?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진천 폐기물 산을 추적했습니다. 진천 폐기물 산으로 향하는 길. 먼저 인근 마을 주민에게 폐기물 산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폐기물. 그게 몇 년 됐지. 네. 그 전에 저쪽에 그 안에 네. 안에 그 공장에서 네. 폐기물을 갖다가 녹여가지고서는 뭐 재활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안 하고 저렇게 폐기물을 잔뜩 사다 놨더라고. 그 안에도 엄청날 거야 지금. 저게 뭐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고 계속 누적돼 갖고 저렇게 된 건데. 네. 그걸 뭐 어떻게 뭐 주민들이 그거를 저기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거기 잊었잖아. 일리 다니는 게 아니라 차가 저쪽에서 돌아오면 여기서는 하나도 모르지 뭐. 마을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폐기물산. 어른 키 높이 2배가 넘어갈 정도로 높은 철판 가림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 여기에요? 폐기물산에 대해 잘 아는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며 제작진을 안내한 주민. 이렇게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새로 사람이 여기를 인수받으면서 그때 이렇게 가림막으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마을 주민들로서는 사실 몰랐죠. 네. 처음에는 네. 공터였죠. 이게 저 위에까지만 저 비닐로 그 재생하는 것만 했지 여기까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진천 폐기물산의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의 폐기물 더미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없었어요. 가려놓고 느닷없이 며칠 만에 이렇게 다 들어왔고. 얼마나 걸렸던 것 같으세요? 갑자기 얼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저희가 뭐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차를 낮에는 본 일도 없고 뭐 장비를 본 적도 없고 계획적으로다가 밤에 안 보일 때 다 잘 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2019년 4월 1일 날 여기 이렇게 싣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찼을 때 마지막에 들어온 거예요. 20톤이 넘는 덤프트럭 너댓 대가 한꺼번에 싣고 왔다는 폐기물. 일부는 덤프트럭에 실려있던 상태 그대로 적시돼 있습니다. 폐기물이 쌓여있는 면적은 약 1,200여 제곱미터, 축구장 1.5배에 달합니다. 대체 이 폐기물 산은 누가 만든 것일까? 진천군청을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간 처분업, 그러니까 여기서 최종 뭐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고 파분쇄해서 뭐 소송로나 이런 데로 다시 가는 이런 형태로 띄고 있는 처리업입니다. 폐기물산을 만든 장본인은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체입니다.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폐합성 수지를 처리하도록 허가받은 업체. 1,200제곱미터 면적의 폐기물 보관 시설을 비롯해 파쇄, 압축을 하는 처리 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중간 재활용이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하는 한 사회적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이 재활용업이라고 하는 거는 소각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여기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선별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하고 압축해 가공 폐기물로 만드는 중간 재활용업. 비슷한 성질의 폐기물을 인계받아 선별하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분류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천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체는 어떻게 운영됐던 것일까? 군 관계자들과 함께 폐기물산 내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아까 그 부분보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매립을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성상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성상 이외의 게 많이 섞인 것 같아 보이긴 한데요. 분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뒤섞여 있는 폐기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뭘 중간 처리해서 뭐 중간 과정이 있는 폐기물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성상 그대로 쌓여 있는. 그럼 겁니다. 여기는 지금 있는 물건은 여기서 처리한 물건이 아니라 거의 다 반입된 폐기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현재 이곳에 방치돼 있는 불법 폐기물량은 정확히 얼마나 될까? 지금 현재 있는 거는 한 23,000톤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까지도 지금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건물 안쪽에도 다 쓰레기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천정까지 가득 차 있는 폐기물, 처리 예상 비용만 70억 원에 달합니다. 진천구는 왜 이러한 업체에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내줬던 것일까? 일단은 어느 지자체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쉽게 내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네, 한 군데도 없고 여기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기존에 나가 있던 데고 큰 문제 없이 운영되었던 회사예요. 2017년 기존의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해 영업을 시작한 업체. 그 후 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군청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폐기물 치우라고 명령이 나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또 그거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다시 명령 내리고 2차, 3차 계속 내리고 고발하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2019년도 초서부터는 이제 가동도 안 하고 그 사이에 반입되어 있는 쓰레기가 이제 지금까지 쌓여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해당 업체는 진천군의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폐기물을 반입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6월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 대표는 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폐기물 처리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적시된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해 반입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선별해내고 하는 그럴 가치가 없어 보여요. 즉 이거는 이 재활용 업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 물건이고 그리고 이건 한번 선별돼서 나온 폐기물이기 때문에 수각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 정상적입니다. 보관량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진천군으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은 1,200톤. 그러나 올바로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업체가 입력한 내역을 보면 운영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관량을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7, 8월을 조금씩 들어왔었는데요. 이때는 별 문제가 없었고 허용 보관량 이내에서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2018년도 10월 이후에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네요. 엄청나게 들어왔죠. 네. 허위로 입력한 의혹도 있습니다. 2019년 초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누적 보관량은 5,700여 톤. 그러나 실제 현장에 있던 폐기물은 이보다 4배나 많은 23,000톤에 달했습니다. 정 대표는 애당초 투기가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그 돈을 받고 처리하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영세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해 폐기물을 쌓고 파산하는 방법. 이는 최근 늘고 있는 폐기물 투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쓰레기가 다 밀려갖고 다 터졌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경북 영천의 폐기물 투기 현장에서 만난 서봉태 씨. 환경부 불법 투기 단속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적으로 20여 건의 폐기물 투기 현장을 적발해낸 서 씨는 최근 비슷한 수법의 투기 현장이 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경기도 화성이에요. 원래는 얘네들이 이거를 전체를 쓰레기를 다 채우려고 그랬어요. 올해 1월 달까지. 거기도 폐기물 사업장 공장을 임대가 사업장을 허가를 내고 보관장 초과라가 부도를 내는 거죠. 전국에서 폐기물을 허가 났는 사업장에다가 투기를 하는 것이. 불법 투기꾼들이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무단 투기를 했다고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거든요. 네. 처벌이 많이 낮네요. 네, 조항에 규정된 형량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진천 폐기물산을 만든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사실 이 업체는 진천뿐만 아니라 충주 외 전국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충주에 투기한 폐기물 양만 약 5,000톤.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우리 충주뿐만 아니라 경북, 영천, 충남, 홍성, 시흥 이런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폐기물이 투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사기로 업체 대표가 받은 처벌은 징역 1년 4개월. 그렇다면 해당 업체가 폐기물 투기로 거둔 이익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체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폐기물을 반입하고 수익은 중간 처리한 폐기물을 최종 재활용 업체에 되팔아 얻습니다. 그러나 진천 폐기물산처럼 중간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폐기물들은 오히려 업체가 돈을 받고 폐기물을 반입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처리비하고 운반비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면 톤에 한 30만 원 정도 추산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23,000톤이면 그 70억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봤을 것 같아요. 해당 업체가 기존의 사업장을 인수할 때 들어간 비용 약 12억 원을 제외하면 업체가 폐기물을 쌓아 얻은 이익은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산 처리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지자체가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처리하고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환수는 어렵죠. 이게 원래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재산 조회를 다 해봤지만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 체납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해당 업체 대표는 법적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처리 의무가 없다는 입장.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장에 쓰레기를 받을 때 돈을 안 받고 받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선불로 다 받잖아. 그러면 그 받았는 돈은 어디 갔냐는 거지. 돈은 돈대로 다 받고 폐기물은 5,000톤, 10,000톤씩 계속 채우고 시에서 행정조치가 나오면은 행정소송을 걸고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는 동안에는 다시 또 폐기물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폐기물 투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공서에다가 사기를 쳤는 거죠. 변호사는 해당 업체 대표에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출은 뭐 어떻게 보면 이분 구속이 돼서 징역을 받았다는 건 형사처벌인 거고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에 따른 책임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전히 이 원인 제공자로서 이거를 책임져야 될 의무는 있나요? 네, 행정처분 책임을 져야죠. 해당 업체 대표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등기상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지금 사시는 거예요? 여기 전에 살던 사람이 남자분이었나요? 비어 있었어요. 이미 거주지를 옮긴 업체 대표. 인근 상가에서 18년 동안 장사를 했다는 상인은 알고 있을까? 입주하신 분들은 누군지 다 모르시죠? 거의 다 알죠. 거의 다 아세요? 예. 씨라고 모르세요? 이름은 잘 몰라요. 에 남자분 사신 적 있으세요? 예.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한 30대 초반. 연세 마시는 좀 많았는데.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한 통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업체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다는 겁니다.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아, 안녕하세요. 저 KBS 청주 박정혁 PD라고 하는데요. 대표셨잖아요. 거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쌓였었는지. 지금 시간이 돼갖고. 네네네. 그 폐기물이 당시에 보면은 처음에 저 시간이 다 돼갖고. 네네네. 조사 좀 받고 나서 좀. 예,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이야기하자는 대표. 그의 말대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팀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청주 박정혁 PD.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저 명함을 하나 주세요. 제가 나중에 네. 저도 뭐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억울하세요? 뭐 진정에서 좀 도와줬으면 이렇게까지도 저도 상황이 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개인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기자님 뭐 어차피 뭐 궁금한 거 많으시 폐기물질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폐기물 처리는 그럼 어떻게? 지금 이게 2019년도에 폐기물 반입된 차량이에요. 그때 허가 받으신 거는 중간 재활용업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소각돼야 될 쓰레기지 이건 중간 재활용업으로 반입돼야 될 차량은 아니거든요. 이게 업체에서 보면요. 이게 그 폐기물을 다 이렇게 섞어요, 약간. 그러니까 뭐 악성도 있고 A급 우리한테는 항상 기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A급도 있고 B급도 있고 C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폐기물이 다 이게 상태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이거 보니까 압축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사님? 그렇죠? 압축돼 있는 거 풀어보면 그 안에 내용물이 형상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외형만 본다고 해서 다 이게 악성은 아니거든요. 이게 5개월 동안에 쓰레기가 지금 23,000톤이 쌓인 걸로 그때는 폐기물 없었어요. 기사님.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그때 없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조만간 지청은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오세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게요?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난 대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대표의 주장은 사실일까? 아닙니다. 그냥 자체 거짓말이고요. 그 흑배미석에 고철 가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를 골라내는 게 나을까요? 그냥 그 페토사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페토사 처리하는 게 수익면이나 시간적으로 훨씬 유리하죠.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저게 다 재활용이 되는구나. 수지 타산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데 당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한 끼 시사 제작진은 업체 대표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방송 당일까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진천구는 이 문배면 사양리에 방치되어 있는 약 2만 3천여 톤의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7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감정가는 약 13억 원. 그러니까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땅값의 5배가 넘는 비용이 소모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불법 폐기물로 가득 찬 이 땅에 갑자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진천 폐기물산 부지가 수차례 유찰 끝에 1억 8천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한 사회복지법인.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법인 측이 군청에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경락을 받았다고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경락을 받았다라고 하셔서 아니 거기를 경락을 받으셨냐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뭐 소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말씀하시기에 그런 법적 사항을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현행법상 경매로 사업장을 인수받은 경우 권리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경매 낙찰자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은 법인, 그 후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랬는데 국가에서 치워야지 왜 개인이 치우냐 라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렵죠. 네.
폐기물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치워야 한다는 법인 측의 주장은 타당할까? 현실적으로도 경매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 토지가 상태가 어떤지, 거기 폐기물이 적치가 되어 있는지라는 것을 알 것인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뭐 몇십억이 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싼 가격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싼 가격에 토지를 낙찰을 받고는 자기는 처리하지 않겠다, 뭐 세금으로 처리를 해라, 이러면 오히려 그분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도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땅 주인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폐기물을 왜 국가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애초부터 이 땅을 왜 구입했는지 물었습니다. 경매 낙찰 받았잖아요. 이게 뭐 법도 법이지만 나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경락을 안 받았다 그러면 진천군에서 치워야 될 폐기물인데 그걸 무책임하게 경매에 내놨다는 거죠. 쓰레기를 방치한 상태에서 그 공고문상에는 그 폐기물 적치된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었다. 그래요? 네. 법인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경매 당시 올라왔던 공고문에는 방대한 양의 폐기물이 적시돼 있으니 입찰 시 현장 및 비용 발생을 확인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경매 물건 내역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폐기물이 적치돼 있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구나. 네, 난 이거는 못 봐. 폐기물 적치 내용을 못 봤다고 해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경매에 물건 비고란에 보면은 네.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는 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었고, 네. 7월 달에 계약금을 납부했을 때 공문도 보내서 안내를 하고, 그래서 충분히 인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진천군의 입장인 거죠. 그러고 나서 1억 8천에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게 70억 정도가 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럼 왜,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이걸 낙찰을 받았을까? 왜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에서는? 글쎄요, 대표가 밖에 있는 사람하고 자원받아가지고 갑자기 어디론가 확인 전화를 거는 법인 관계자. 아니 쓰레기 치우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내가 입찰공고문 지금 보니까 그게 그렇게 돼 있더구만. 땅이 싸다고? 쓰레기 치울 생각은 안 했고? 이거 알았어요. 그만한 비용이 소요됐다는 거를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판단을 못하고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첫 단추는 잘못 낀 거죠. 그 경매에 들어간 게 내가 볼 때는 내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만.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낙찰을 받았다는 사회복지법인. 그러나 여전히 불법 폐기물 처리는 진천군이 해야 한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소송하고 패소하면 뭐 2억 8천원 되고 후회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저앉을 수 없는 거니까 입장에서. 폐기물산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2018년.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을 규제한 후 불법 폐기물량이 전국에서 4년 사이 11배 급증했습니다. 한 폐기물산은 외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후 줄어들고는 있지만 방치 폐기물은 여전합니다. 전국에 쌓여있는 폐기물량은 약 26만 톤, 충북이 1위입니다. 다시 찾은 진천군 문백면, 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 아직은 폐비닐이 날리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많이 그 묵거나 톤 이렇게 1톤씩 묶어갖고 들어왔더니 다 풀렸어요.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러면 많이 날리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피해가 많이 나겠죠. 화재 위험도 있고.
2만 3천 톤에 달하는 진천 폐기물 산도 방치된 지 어느덧 3년째.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저희들은 뭐 가 됐든 진천구청이 됐든 환경부가 됐든 저희들은 치워주는 것으로서 그 요구하는 건 그거 하나뿐이고 누가 치우든 치워야 되니까 진천군청이 치우든 환경부가 치우든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환경부는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폐기물을 방치한 원인 제공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환경부.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다면 뭐 전국에 많은 그런 그 폐기물이 있는 그 땅들에 대해서 결국은 국가나 지자체가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원인자가 최종적으로는 계속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불가한 경우엔 대집행을 하고 그 환수할 수 있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리 비용 가운데 환수액은 2019년 기준으로 1%에 불과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위원인 서봉태 씨는 전국적인 수사와 처벌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 번 생긴 폐기물 산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에서 전담 조직이 없으면은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거를 쓰레기를 치우고 폐기물 투기 총책은 처벌도 안 받고 호화롭게 살고 바지들은 1억, 2억 받고 교도소 가고 1, 2년 있다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난 3년간 불법 폐기물 처리에 들어간 비용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진천군 사양리 일대를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 방치돼 있는 불법 폐기물은 24만여 톤에 달합니다. 부실한 폐기물 관리, 교묘해지는 불법 투기, 그리고 기나긴 법정 다툼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국은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한 끼 시사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